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단단히 벼르고 나온 것 같은데요.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후보자 노련함을 꺾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자,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녹취로도 들려드릴 텐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처음에 국정원장 후보 지명됐을 때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정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청문회에서 모욕적이지만 이해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가급적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의원 전반 후반부에, 그러니까 오늘 오전은 공개했고 오후에는 정보위가 비공개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는데요. 오전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북한에 5억 불 송금하신 일 있죠? 서명했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요? 라고 하면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 나는 그런 사실 없다. 면책 특권에 기대해서 여기서 하지 말고 밖에서 그 문서 제시해라. 그러면 내가 고소하겠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학력 문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하태경 의원, 권력을 이용해서 단국대학교를 겁박한 그런 방법으로 학력을 위조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하등 상관이 없다. 나는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학교에 물어봐야 맞다. 이렇게 회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비난하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정치하다 보면 그럴 수 있고, 내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용서를 구했더니 그냥 웃으면서 받아들이더라. 개인 사는 내곡동 뜰에 묻고 나라 앞길만 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 주요 장면 한번 보시죠. 후보자께서는 최근에 혹시 적과에 내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적과에 내통하는 사람, 이거는 지금 현재 내통을 하고 있다는 사람 뜻인데, 이걸 좀 간단하게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간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적과에 내통하는 사람. 글쎄,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저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그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도 그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소통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소통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쉽게 얘기하면 적과에 내통하는 사람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앉혔다.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도 모욕적으로 받아들였고. 쉽게 얘기하면은 간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간첩인 줄 알고 신고를 안 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첩이 아닌 걸 알면서도 간첩으로 몰아가면은 어떤 죄를 받는지도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예. 이미 저도 언론을 통해서 유감 표명을 했고, 특히 대통령님께서도 간접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상당히 옳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우리 존경하는 주호영 대표님께서도 그 후 이렇단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유감스럽지만 이해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적.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어떠한 국가도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주적이면서 평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대상입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2017년 1월 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너무 극자적이어서 확장성이 없다. 2017년 4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문 후보는 어제 TV 토론에서
주적이 어디냐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하지 않았다. 어제 TV 토론을 보고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죠. 그때 당시 정치적 발언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치적 발언입니까? 예. 우리의 주적이 북한인 건 틀림없지요. 그것도 정치적 발언입니까? 본인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정치적 그렇습니다. 발언이었습니까? 왜 그걸 자꾸 물으세요? 아니 확인하려고 해요. 말씀드렸는데 그거 기억 못하세요? 틀림없습니까? 아니 지금 후보자 오늘 주적이라니까요. 왜 자꾸 그러세요? 한 100번 여기서 소리 지를까요? 예. 자, 웃음 짓게 하는 부분이 여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인사에서 가장 파격적인 부분이었던 만큼 오늘 청문회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정규환 평론가, 주적, 내통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온 게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때처럼 사상검증 차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 후보자로 적절한가 하는 그런 자격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왔던 것일까? 어떤 쪽으로 보셨습니까? 자격 문제에 대한 이제 일종의 이제 검증 또는 다르게 보면 시비 뭐 이런 거고요. 좀 전에 화면 보셨지만 공격수가 좀 더 강렬하고 수비수가 좀 몰려야 되는데 어떻게 된 모양인지 조금 전에 이제 청문회 장면은 오히려 수비수가 큰 소리를 치고 공격수가 약간은 좀 당황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이제 후보자의 이제 내공이나 정치적 경력, 이력 또는 상황 대처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하나마나한 것 또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한 방이 없었던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왔던 얘기들이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또 잘 이제 활용해서 갈 것인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 두 가지 나왔습니다. 하나는 대북 송금 문제가 이미 20년이 지난 예. 이제 그 과거의 일인데 사실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옥고를 치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꺼내서 그때 다른 문서가 있다고 하니 문서의 진위 여부도 이제 사실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듣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문제를 왜 지금 나와서 다시 거론을 하지 이제 이런 것이고요. 특히 학력 문제는 뭐 이게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도를 따져보니까 저도 태어나기 전 1960년대 일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학제가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떻게 최종적인 이제 대학 학위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왜 당신이 학력을 위조했는데 거기에서 인정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니 당연히 대학에 가서 물어보라고. 정규환 평론가 이렇게 네. 하죠. 이제 총평을 좀 한번 듣고 그리고 또 그러겠습니다. 학력 또 대북 송금 문제 이런 부분 좀 나눠서 하기로 하죠. 어쨌든 수비수가 아주 강력해서 예. 이제 이들을 넘어설 수 없는 공격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총평했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도 오늘 청문회 보셨죠? 네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뭐 평가하겠습니까? 판넬에 쓴 대로 역습의 달인이었다. 그 굉장히 저기 사실 뭐 논란,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이제 그 박지원 후보자가 그동안 쌓아왔던 공격수의 본능을 팀을 옮기고 포지션을 옮기더라도 숨길 수가 없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최종 수비수의 위치에 있었는데 역습을 계속하면서 상대 문제를 노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물론 저것이 이제 그 정치 경륜에 따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우리 사회가 그동안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과도한 그러니까 관대한 문화가 용인되는 또 그만큼 정치 문화에 대한 발전을 이뤘다. 과거 색깔론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그렇게 이제 청문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하는 예. 뭐 그러한 이제 사회가 좀 진화되었다라는 점도 느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박지원 후보자가 여기에 대한 이제 청문회 잘 넘어갔습니다만은 진짜 남은 과제는 앞으로 원장으로서 보여줄 실력과 결과 저는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기록과 경륜의 압성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할 소리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북한이 주적이다. 100번이라도 이야기할까요? 소리라도 지를까요? 주저하지 않잖아요. 광화문 가서 얘기할까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안 나왔지만. 예. 근데 할 소리는 북한을 향해서 할 소리는 하는
당국자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미안한 건 미안하다죠. 문모님 같은 경우에는 미안한 건 미안하다의 문제고, 그다음에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이제 정리를 하는 이 모습들이 경륜과, 저는 이제 여기 왜 기록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네. 그 움찔할 때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중에 그 가짜다 안 했다라고 그 다음 질문 때 명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박지원 후보자의 그 수첩을 보면 정말 촘촘하게 깨알 같은 글씨로 만난 모든 사람과 만난 사람과 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깨알같이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지원 후보자의 수첩을 보면 수많은 그 법정 소송을 살아나오는 모습들이 예. 바로 그 수첩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으로 살아나온다. 예. 이렇게 할 정도니까 기록과 경륜의 압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혁진 변호사. 급수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동네 축구 하면 공격수가 수비도 더 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잘하셨던 것 같고, 한마디로 총평을 갖다가 하면은 박지원 후보자의 수비가 강했다라는 생각보다는 공격이 너무 약했다. 일단 그런 생각이고, 공격이 왜 약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야당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실 중요한 거는 그다음 왜 공격하는지 목적 의식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 박지원 이제 후보자가 국정원장 되셔가지고 좀 지금 난국을 잘 풀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박지정 부대변인 평가 들어봅니다. 네, 뭐 이분이 공격을 많이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예상 질문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주적, 내통, 대북 송금. 사실은 좀 조영 원내대표가 참 저 정도 공격하시기엔 조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색깔론이지 않습니까? 이제 언제적 주적 이야기면 이게 뭐 다 해도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애 부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에서 뭐 간첩 아닙니까? 이 간첩이면 신고해야죠. 뭐 그렇게 보면 뭐 웃어 넘길 수 있는 수준으로밖에 질문을 못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북 송금 문제는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북한과 관계를 틀려고 하는 통치권적 행위에서 이렇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따지는 거는, 지금 와서 따지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이우락 정무부장이 북한 가기도 했고, 뭐 박철원 의원도 제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보는 시대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하태경 의원 이야기는 좀 뭐 들을만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까 우리 정기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 년 전 이야기다 보니까 논란의 거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YS 대통령이 뭐 서울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런 걸로 뭐 논란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본인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뭐 검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 평가는요. 저는 박지원 후보자의 태도가 질문 감별사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질문을 해? 하면서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변하는 것도 좀 보였고요. 상당히 어쨌든 그동안 다양한 의정 경험을 통해서 청문회에서 공격수로서 역할을 하면서 청문회는 어떻게 방어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다시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어안벙벙했습니다. 예.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 총선 전에는 정계에서 퇴출당해야 될 그런 정치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다양한 국정 경험을 통해서 남북 문제를 풀 최고의 적임자다라는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입장 바뀐 거에 대해서 이런 청문회에서 옹호하고 여러 가지로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좀 어안벙벙했습니다. 그런데 장성철 소장이 이제 국회에 계실 때 네. 청문회 준비 많이 네. 하지 않았습니까? 대체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에서 팀워크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 좀 질문하고 준비하자 이렇게 하지 않나요? 보통 회의를 통해서 그건 질문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각 의원실에서 예. 보좌진들이 뭐 인사청문회 참고 자료 같은 것을 보고 각자 알아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6분 패널 말씀 들어봤는데 대체적으로 박지원 후보자가 방어를 잘했다라는 네. 것보다 미래통합당이 좀 공격이 무딘 것 같았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또 그 앞에 누구였죠? 세 사람이었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만 해도 박지원 후보자 한번 세게 붙으려고 이렇게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도 역시 뭔가 한 방도 없고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근데 인사청문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력 위조 하나만 나와도 그냥 저거는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 학력 위조했더라도 대학교 가서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 세금 탈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의원들분들도 상당히 좀 무뎌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논란이 됐던 학력 부분 공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주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먼저 그 부분 보시죠. 2000년에 당국대 학력 정정 신청을 한 건 사실이죠. 학력 정정 신청하셨죠? 의원님, 예. 아무리 제가 청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 좀 위조, 겁박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한테는 짧게 답변하라고.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일단 시간.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본질이지. 후보자님 전략을 잘 아니까 시간 지금 아니 저도 마시고. 의원님 전략을 잘 알아요. 답변 그렇게 모든 것을 오늘 뱉어놓으면은 그러한 것으로 위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지금 마세요. 자료 제출도 거부한 게 국민들이 다 보셨고 답변도 지금 회피 전략을 쓰시는데 회피 전략이 자,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학력 정정 요청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학적부 원본에 조선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대 5학기를 마치고 조선대 상학과 5학기를 마치고 당국대 상학과로 편입한 걸로 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걸 청문회 제도가 도입돼서 저게 들통날까 두려워서 은폐하기 위해서 광주교대로 바꿉니다. 광주교육대학에 가서 졸업증명서와 성적 제 말씀 들어보세요. 광주교대는 제가 묻지 않았고요.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좀 질문에 답변 안 하고 자꾸 지금 질문에 답변을 좀 하시죠.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제가 답변을 하죠. 지금 질문은 질문 다음 의원님은 제가 위조했고 겁박했고 협박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요. 160학점을 따야 됩니다. 당시 졸업하기 위해서 당국대입니다. 지금 교양 필수 학점은 졸업에 35학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전공 선택은 53학점만 인정됩니다. 토탈 그래서 박 후보자가 인정받은 학점은 88학점밖에 없고 160학점 중에 72학점이 빕니다. 그러니까 졸업 자격 무효입니다. 55년 전이면은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 21세기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내서 당국대학에 편입을 합니다.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당국대학에 가서 물으세요. 예, 학력 관련 공방이었는데 정규환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55년 전이면 이제 사실 이제 본인도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대학이라는 대학이 지금도 아주 유명하고 또 유능한 자원들이 들어가서 다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이런 학교 아닙니까? 거기에 2년제를 졸업하고 편입을 당국대에 했다고 하면 그 과정에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만 하더라도 광주교대를 나와서 당국대학 갔다. 그리고 55년 전의 일이다. 그리고 저분이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저는 이해될 만한 것이지 그 55년 전의 기억을 가져와서 그때 이 서류를 내지 않았느냐 또 위조되었다 또는 2000년도에 이것을 학교에 요청을 해서 당신 학적을 바꿨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 일단 좀 거리가 너무 멀다. 잘 와닿지 않는다. 만약에 저것이 박지원 후보자 본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딸이거나 본인의 또 아들이거나 물론 이제 따님만 두 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였으면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너무 오래된 이야기를 집요하게 물고 늘으니까 약간 식상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학력 부분 공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학력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죠. 뭐 조국 전 장관 문제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 박지원 대표가 저희 후보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55년 전이면 저도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파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절 포함해가지고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저분이 단국대학교를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엄한 데를 자꾸 이렇게 뭐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보는 사람이 더 답답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학령 문제. 예, 장성철 소장.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 학령 문제 저도 하태경 의원이 처음 저런 얘기 꺼냈을 때 아니 국정원장하고 저 55년도에 있었던 학령 문제랑 무슨 상관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거짓말 논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직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당시에 규정, 학점 이것대로 편입이 안 돼 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하태경 의원이 물어봤는데 당신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조선대 가서 물어봐. 단국대 가서 물어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당시에 저는 학점을 이렇게 땄습니다. 이런 규정에 맞게 제가 편입을 잘했습니다라고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저것은 박지원 후보자가 상당히 청문회 자체를 무용론으로 그러니까 무용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 아니었느냐라는 저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청문회 한두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그러더니 어떻게 지명을 받게 됐느냐. 좀 쑥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었겠죠. 그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을 골로 보냈다는 말씀도 했고 또 문재인 안보관이 의심스럽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같은 이중 인격자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지금은 문재인 태풍이 분다. 이런 태풍은 나라를 위해 오래 가면 좋겠다. 2017년 대선 직후이죠. 또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후보로 임명해줘요.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말이 바뀔 수 있고 생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바뀜은 그 진폭이 아주 크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네.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2번 뵙고 그 용서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회의 승낙을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도 아무도 제가 모두 인사말을 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측근도 아닌 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국가 통치자로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기대를 가지고 국정원장에 임명했기 때문에 예. 최수영 평론가, 네. 저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조태영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질문할 수 있는 걸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입장이 바뀐 거 그냥 민망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저 원래 모두에 대한 답변이 있었잖아요. 정치적 발언이었다. 예. 그런데 저도 이해가 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는 어떤 말로도 공격이 가능한데 그러나 지금은 국가 원수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의 정파의 지도자를 넘어서 국가 원수라면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박지원 후보자를 임명할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EJ,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을 활용해서 잘 아는 사람을 제압하거나 혹은 활용하는 뭐 이런 것을 EJ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박지원 후보자가 지금의 국면에서 필요했을 테고 그렇다면 박지원 후보자는 국가에 내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명을 받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는 게 이제 원칙적인 건데 사실은 이 문제는 그렇게 논란 사항이 애초부터 정치적인 대상이었기 때문에 논란의 사항은 아니었고 저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해명하서는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태영 의원이 어떤 답을 받기보다는 충분하게 박지원 의원이 대국민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어쨌든 뭐 질문도 합당했지만 답변도 그 궤를 넘어서지 않는 부분이었다 생각합니다. 박준영 부대변인 사실 뭐 맨날 미래통합당 정실 인사, 측근 인사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인사한 거 아닌가요? 뭐 저기 통합적 인사죠. 그 박지원 대표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조문한 동교동계 인사였습니다. 예, 그런 분이고요. 실제로 보기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상인적 현실 감각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충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는 문땡큐였죠.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셨고요. 사실은 야당이 좀 더 잘한다면은 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더라면은 예. 오히려 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었는데 좀 야당이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우리 그 장성철 소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야당할 때 청문회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합숙할 정도로 팀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의원이 저런 학력 관련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요 옆에 있는 다른 의원이 다른 자료를 가져와서 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아직도 미래통합당이 당내 체제 정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참 아직도 그 색깔론적 질문하는 거는 좀 제발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이나 국정원 관련된 질문은요 비공개로 해요. 그러니까 도덕성 문제는 공개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건 도덕성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렇게 자극적이고 아프게 비판을 한 분을 포용해서 국정원장으로 시킨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력에 대해서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야당 쪽도 넉넉하게 좀 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30억 달러 지원한 것 관련해서 그것은 정부 돈이 들어간 게 아니었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후에 조영원 원내대표가 5억 달러 송금 합의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 그 부분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 제시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공방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6.15 남북 대표님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예. 저희가 아는 것을 어떻게 북한에다 보고한단 말입니까? 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우려를 가지고 보고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려를 가지고 내통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죠. 이제부터 제가 증거를 댈 테니까 보세요. 제가 증거 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후보자는 6.15 평양회담 밀특사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고 5억 불이 간 건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5억 불을 보내겠다고 이 약속하는 데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남북 합의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에 쭉 내려가고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 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2000년 4월 8일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서명했습니다. 맞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4.8 합의서입니다. 맞죠? 거기에 어디가 5억 불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협력에 그걸 공개를 하시려면 똑똑히 하세요. 자 보십시오. 5억 불 문제 제기를 해놓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면 안 돼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상부의 뜻을 받들어는 남북 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건 사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없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한 것은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하셨던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예. 글쎄 어떠한 경로로 우리 주호영 대표께서 입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그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도 없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사인 본인 사인이고 이거는 그 당시 똑같은 날에 합의된 남북 합의서 공개된 합의서입니다. 사인이 똑같아요. 제 사인을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위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 원본을 그 카피를 주시면은 제가 검찰이나 경찰 혹은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면책 특권을 벌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밝히러 가십시오. 예, 아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저 논란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서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정상회담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돈 주고 회담 따냈다. 예전에 뭐 총풍 사건 북한에 뭐 주고 휴전선에서 초함 쏴달라 예. 하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아주 민감한 문제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6.15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부분들은 항상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의원 해관 호수를 써도 615를 썼었어요. 그 정도로 6.15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할 때 북한 이야기할 때 그러한 그 자부심이 6.15 남북 정상회담인데 6.15 남북 정상회담을 돈을 주고 샀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그 진실과 무관하게 박지원 후보자 입장에 있어서는 국정원 원장 자리 또한 무관하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철학과 김대중 대통령과의 관계, 그다음 김대중 정부의 역할, 이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온몸으로 반대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용상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나 하태경 의원이 저거를 기자회견장에 들고 나오느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예. 지금 그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 면책 특권이 없는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소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는 공이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나 하태경 의원에게 간 거죠.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확신이 있으면 기자회견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박지원 후보자를 흠집내려고 던진 질문이면 여기서 접겠죠. 이거는 내일 정도 쳐다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박진영 부대변인 저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문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한편으로 이게 비밀 협약서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면은 저는 역으로 이런 조건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정부 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들 아마 전 정부 때 이제 구할 수 있었겠죠. 이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오픈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 우리 NLL 그 녹취록 유출 건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그 국가 간에 협약을 한 것들은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익점 변호사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네네. 말하자면 아마 미래통합당이 준비한 한 방이 저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까지 제시하면서 했을 때는 좀 근거가 있는 그런 준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방이 사실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감당하기가 너무 컸던 것 같고 그다음에 박지원 후보자의 역공이 아주 정확하게 먹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맞다라고 하면 면책특권 하에 숨지 말고 직접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야당 쪽에서도 움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건 여태까지 지금 20년 동안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은 사실 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박지원 후보자 저렇게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수사를 갖다가 하는 건 어떨까 일단 그런 예.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북송금 관련해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수영 평론가 저게 조작인가 아닌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입증하기 힘들겠지만 조작이라면 또 입증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고민스러운 지점이 하나 그겁니다. 만일 저게 확인이 될 수 있다면 북한 측에서 확인해 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걸 남측에서 누가 확인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송국이라는 사람이 그거 같이 썼어요 라고 확인해 주는 수밖에 없는데 저게 대한민국의 남측 사법체계에서 이게 고소공방이 오고 간다? 저는 진실 확인보다는 오히려 국론 분열 혹은 또 다른 진영 논리로 갈 수가 있다고 보고요. 저 문제는 결국 송호영 북한의 담당자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문제가 풀기도 어렵지만 설령 공론화된다 해도 저는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 같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만일 뭐 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것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올 때 저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한 평론가 송호경이 확인해 줘야 된다는데 송호경이 살아있기는 합니까 지금? 아니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도 오래된 일이어서 이제 북한 정부에서 확인해 줄 리가 없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저게 어떻게 유출이 되었느냐. 저는 뭐 조작은 아니라고 보고요. 미래통합당이 저게 어떻게 입수가 되었고 저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당시 그렇게 합의하고 사인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입수 경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좀 밝혀야 한다. 두 번째, 내용은 이렇지 않습니까? 25억 달러 정도는 경제차관이라는 형태로 사회적 인프라에 투자를 해주겠고 5억 달러 정도는 직접 현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인데 이제 추론해보면 이렇습니다. 5억 달러는 어쨌든 현대그룹을 통해서 북한의 금강산 개발에 대한 경제적 활동의 이제 대가로 일단 지급을 했으니 비슷하게 갔다고 보면 되고 25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했지만 현실적 여건 때문에 안 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20년 전의 것을 다시 가져와서 봤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도 저는 다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던져와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남북 문제가 물꼬를 트고 뭔가 새로운 경제 협력의 방향으로 나갈 때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지원 요구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자 민간의 부분, 정부의 영역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 내용 자체에도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저는 미래통합당이 좀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역대 국정원장 이름을 쭉 얘기하면서 전부 다 구속이 됐다. 그런 얘기하니까 박지원 후보자 저는 그렇게 안 될랍니다. 얘기를 하더군요. 국내 정치 개입하지 않고 국정원장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